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 일녀 중 막내인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대장 시어머니. 아직도 어머니는 신랑을 아가라고 불러요. 처음 결혼해서 아가 부르셔서 네 했더니 아니 내 아기 막내 아들. 지금 생각해도 짜증이 납니다. 50이 넘었는데 한 번은 맛있는 저녁을 해주신다고 해서 갔는데 아들이 야근한다니까 갑자기 모든 식재료를 다시 냉장고에 넣으시면서 다음에 먹자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원하는 건 아들이더라고요. 신랑은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기는 한데 아직도 엄마한테 독립하지 않은 아기 같아서 짜증이 납니다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50세인데 아기신 분. 이분도 이명이에요? 얼굴 이명? 공개는 이명? 네. 그러니까 아기인데 공개하면 좀 그럴 것 같긴 해요. 너무 애기 같아서. 대화는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사연 주인공이 어디십니까? 우리끼리 비밀로 할게요.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 애기. 여기 있었어. 아유 귀엽다. 진짜 귀엽네. 마이크 한 번만 우리. 네. 화면에 나와도 됩니다. 화면에 나와도 됩니다. 완전 공개예요. 완전 공개예요. 예. 우리 애기. 거기 있었어. 아유 귀엽다. 어머니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희 어머니 지금 77 되셨습니다. 77 되셨고. 근데 연애할 때는 아기라고 부르는 걸 모르셨어요? 그쵸. 연애할 땐 전혀 몰랐죠. 그걸 언제 처음 아셨어요? 결혼하고서 얼마 안 돼갖고 부르시길래 저는 저 부르시는 줄 알고 네? 그랬는데 아니 우리 아기 그런 지금도 50이 넘었는데 지금도 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남편분은 뭐라고 대답해요? 그럼 뭐 응애 뭐 이렇게. 아니 받아줘야 되니까. 그 며느리분은 뭐라고 부르세요? 저는 그냥 제 이름을 부르세요. 정이요? 예. 아가 어디 갔어 하다가 정이야. 정이 어딨니? 그러면 선생님은 몇 남 몇 녀 중에 선생님 몇째세요? 저 이남 일녀 중에 제가 막내고요. 이남 일녀 중에 막내시고. 네. 네. 그 어머니하고 아버님하고도 이렇게 막 그렇게 애정이 있으신 편이셨어요? 제가 그때는 그 부모님 세대가 이렇게 정을 주고 서로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하거나 그렇게 살지는 않으셨던 것 같고요. 이제 자녀에 대한 사랑이 아빠로 가지 않고 이게 아들한테로 내려오는 이제 그런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걸 제가 반대를 하게 되면 부모한테 이제 불효를 하는 느낌이라 그럴까요? 이러지 마 엄마 하면 또 굉장히 또 그렇죠. 아가인데 엄마 나 50이야. 이러면은 이거 엄마 얼마나 상처받으시겠어요. 근데 아내분은 이 호칭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좀 평상시에 너무 친밀한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좀 그런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아주버님이랑 신호는 어머님의 이런 걸 절대 받아주지 않아요. 아예 딱 받아주지 않는데 막내 아들만 받아주니까 온리 막내 아들한테 딱 이게 모든 게 쏠리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어머니한테 저도 관심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 노력을 하는데 노력을 해도 안 오더라고요. 이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당연히 어머니 세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하고의 그런 정서적 관계가 충분히 되지 못하면 당연히 이게 제 자식들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엄마의 무대가 또 있는 사람은 또 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엄마는 또 그걸 하느라고 과할 것 같은 그 에너지를 자녀 때에 가져가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또 그게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지금의 70대 이상의 어머니는 그러기 힘든 사회를 사셨고
그러면 이제 또 내 아이들한테 갔는데 또 2명은 또 그걸 안 받아준 거예요. 엄마, 내가 무슨 아가야. 그러면 이제 당연히 엄마도 그거를 이제 받아주는 아들에게, 딸에게 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저는 이 일 자체보다 더 밑에를 한번 서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게, 뭔가 우리 집에 엄마 아빠 사이가 그렇게 좋진 않지만 뭐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아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좀 덜 지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좀 우리가 결핍이 있거나 기울어졌어. 그러면 남자나 이 여자는 눈치가 있어. 그럼 얼른 눈치를 딱 파악하는 거죠. 기울어졌네, 각도가? 이걸 자기가 움직여서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질문 드려볼게요. 강사님, 저는 기울어진 추를 저는 좀 잘 보고 눈치 빠르게 이동해서 좀 맞추려고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라는 분 손 한 번만 이렇게 들어주세요. 거의 대부분. 자, 보세요. 이분들은 손 드는 것도 눈치를 보다 손을 들잖아요, 또. 자, 그런데 내한테 힘이 있을 땐 괜찮은데 나한테 힘이 없으면 이게 너무 버거워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가 눈치 잘 보고 균형 감각 잘 맞힌 그 값을 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그걸 못 맞춰요. 왜 저래? 사람이 갑자기. 이 말이 그 사람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거든.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 갑자기! 그 사람은 갑자기가 아니죠. 아니었죠. 그 사람은 100번 참았어요. 근데 101번에서 터졌거든요. 아닌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어머니와 뭐 며느라이의 뭐 이런 것보다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온 어떤 모양들, 그것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렇게 조금 대면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끼리 왔으니까 그것을 갖고, 그리고 부부끼리 왔으니까 그것을 갖고 서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얘기에 딱 하나 필요한 기술은 예의와 존중인 것 같아요. 내가 좀 이 말이 아무리 맞다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 좀 예의 없는 느낌이나 존중하지 않는 느낌인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 근데 이제 우리는 내가 틀린 말해? 내가 틀린 말 하냐고. 나는 틀린 말을 하지를 않는 여자야. 성격 자체가. 저 여자 무서워.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해 보셨지만, 그러니까 논리의 진영으로는 이게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부부끼리 둘이 집에 가시면서 차 안에서라도 아까 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는 어때? 아버지도 좀 시아버지도 그러신 것 같았어? 그러면 남자도 이제 나도 좀 아버지하고 그런 추억은 없었던 것 같아. 내가 그래서 좀 자기한테 좀 그런 것 같아. 내가 그런 건 또 좀 미안하다고 생각해. 괜찮아, 여보. 사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Rain falls down on the desert sand. And the flowers 그렇지. 잘 봐요. they've been waiting patiently. 이번 사연은 갈수록 무서운 아내랍니다. 갈수록 무서운 아내. 정답이 뭘까요? 왜 무서운 걸까요? 어떻게 해야 이겨낼까요? 과연 김창욱 선생님은 답이 있을까요? 그게 단가요, 사연? 사연이 달아서 더 무섭습니다. 손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제일 겁에 질린 사람을 찾아. 제일 겁에 질린 사람을 찾아. 전혀 안 그렇게 생기셨는데. 아내가 그렇게 무서워 보이지는 않으신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선생님? 어느 순간부터 제가 집사람의 작은 행동이나 말을 듣고 그거를 또 그대로 딱 그냥 해줘요 또.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분명히 안 했을 건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이
오늘 옷 입는 것도 이거 입어 하면은 그냥 그대로 입고 오고 나도 모르게 이게 자꾸 변하는 게 이게 정상인 건지 근데 그 말투가 어때요? 이거 입어라고 할 때 그 말투. 약간 단호해지고 그리고 예전보다는 이제 좀 말을 하기 전에 손이 먼저 올라오고 이제 갈수록 자켓 들고 이렇게 이거 입어예요? 아니면은 바로 아 이거 해? 아니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예 근데 장난을 이제 이게 집사람이 뭐 저한테 뭐 강하게 얘기한 건 아닌데 절대 안 선하시게 생긴. 강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게 더 무서울 때가 있긴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냥 저도 모르게 변하는 게 제가 무서운 거예요 그게. 메뉴 같은 거는 저녁 메뉴는 나 이거 좀 먹고 싶은데 의견을 내세요? 아니면은 이거 먹 음식은 제가 집에서 다 합니다. 네. 그것도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꼭두각 씨처럼 아니요 그거는 이제 원래 음식하는 걸 좋아하시는 좋아하고 거예요? 해서 이제 항상 아내분이 혹시 워킹맘이세요? 아, 예, 아니면- 워킹맘. 아 일도 하시고 예, 같이. 아, 예. 그럼 혹시 수입이 조금 여기 아내 쪽이 더 이렇게 답이 나. 아 드디어 답을 찾았네. 선생님은 어떤 일 하세요 그러면? 은행 다니고 있어요. 아 은행 다니고. 아 금융권이면 뭐 따라야지. 근데 저희 신랑이 쥐꾸져요. 제가 손이 안 닿는 건 부쟁이. 그러니까 유머도 많고, 아 이트도 많고, 근데 그렇게 말을 내뱉을 때 뭐 좀 황당한 얘기를 해요. 어떤 식으로? 보통 이제 제가 조금 일 말고는 다 허당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실수나 이런 거를 뭐 우리 뭐 가족들한테 얘기를 한다는 둥, 뭐 친정 엄마한테 얘기한다는 둥, 시어머니한테 이른다는 둥, 뭐 이렇게 얘기를 약간 하거든요. 협박을 하시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저도 모르게 막. 근데 장난으로 하시는 거 아닌가요?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진짜 해요. 오케이 뭐라고요? 진짜. 그걸 실행을 하신다고요? 그걸 실행을 하신다고요? 막 사진도 찍어가지고. 약간 맞을만 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혹시 선을 넘은 장난도 있었나요? 아니요 그런 거는 그거는 이제 아니 피해자한테 그거는 선생님이 할 얘기가 아니라 가해자한테. 아내가 할 얘기지. 그걸 본인이 뭐 나는 손 안 넘었다 이거는. 그러기 전에 제가 그러니까 손찌검을 먼저 하시는. 그렇죠. 약간 이제 오래 살아서 좀 분위기를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런 말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런 행동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먼저 눈치를 주거든요. 제가. 사전 제안을 하시는 네. 그리고 막 지금 돌아좀 이렇게 다리를 제가 이렇게 딱 한다던가 이렇게? 좀 하지 말라고 이렇게. 나 이러고 있는다고 이쁘게. 나한테 맞는다고 하지 말고 맞을 짓을 하지 마. 알았지? 약간 이제 신랑은 업된 스타일이고요. 저는 좀 약간 그래서 조금 조율이 돼요. 그래서 사실 신랑 덕분에 저도 많이 밝아졌어요. 남편분의 직업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그냥 회사원입니다. 그냥 회사요? 회사에서도 그러십니까? 아니면은 회사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하고요. 네. 집에서 이제 주로 이제 저는 되게 좋아 보이는 게 뭐냐면 남자가 나이가 먹고 자식이나 아내한테 유머 조크를 한다는 건 네. 그건 진짜 극상의 좋은 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의 핵심은 아버지가 엄마한테 조크를 하고 집안에서 엄마가 막 이 새끼 죽일까 막 좀 오히려 대. 아니 그러는 거를 자녀들이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최고인데. 행복한 거야. 그리고 한국의 아버지와 남자와 아내들이 가장 저는 우리가 결핍된 게 유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 뭐 와이프한테 막 이러는 집이 없어요. 저 초반에 하다가 그만뒀어요. 초반에 하다가 하다가 그만뒀어요. 현타가 한 번 옵니다. 이거 너무 자주 보게 되면은 리액션 없으면 또 현타가 와요. 근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꿈꾸는 지금 모습이거든요. 안에 자고 있을 때
되게 굴욕 사진 같은 거 찍어가지고 나중에 진짜 맞죠? 진짜 그거예요. 전 그게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너무 싫어. 그리고 이게 전 되게 좋은 그게 몇 가지가 있는데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다가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는 때가 있어요. "헉, 우리 애가 밖에서 그래요? 우리 애가 웃겨요? 밖에서? 왜 애가 집에서 안 웃겼겠어요? 엄마가 방울뱀이었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밥 먹을 때 밥만 처먹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안에 있는 이 기질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럴 만한 환경이 돼야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남편도 다 눈치가 있으니까 내가 이걸 했을 때 되는 상황인지 안 되는 상황인지를 다 알잖아요. 회사원인데 뭐 사장님 결제해주쇼! 그 눈치가 있지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지켜야 할 건 동안이 아니고 동심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야, 저 사람은 되게 나이가 먹었는데 동심이 있네? 그래야 놀려고 하지. 저 사람은 나이도 먹고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게 그냥.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내 방은 항상 열려 있어. 항상 와. 아무도 안 가요. 열려 있다는데. 누가 가요? 안 가지. 근데 남편분은 어쩌면 그 끼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걸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자기의 스테이지와 런웨이가 있었을 때 거기서 펼치고 살았으면 좋았을 사람인데 평범한 사람에서 딱 막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 못하니까 이걸 하게 해줄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아내. 그리고 이제 40대신가요? 50? 그러면 50대인데도 일단 그 아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건 전 축하할 일이라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모든 어린아이들은 웃기고 잘 웃어요. 근데 나이가 먹고 안 웃고 웃기지 않는 어른이 생기죠. 왜? 삶은 되게 힘들고 피곤하고 곤란한 일들이 많으니까 나는 웃을 힘도 없고 웃기고 싶지도 않고 그냥 진지하다 진중해지다가 심각해져 버린 거죠. 맞아. 심각해져 다들.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심각할 일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어려서 우리가 주위를 살펴야 되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나이가 먹고 좋은 환경으로 가도 계속 위기를 생각해요. 최악의 경우를 계속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전에는 잃을 게 없어서 두렵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씩 우리에게 뭐가 생기면 잃을까 봐 두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진짜 소중한 게 생기면 제일 먼저 드는 감정은 두려움이래요. 그걸 잃어버릴까 봐. 내가 이걸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난 너무너무 소중한 건데. 그러니까 전에는 그게 없었으니까 없으면 그냥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 전에 나 이렇게도 살았는데. 맞아. 그러니까 환경은 더 나아졌지만 진지하다가 진중해지다가 심각해져 버렸다. 그러니까 웃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아저씨들이 되면 강연할 때 이렇게 유머 던지면 이렇게 웃는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웃는다는 게 무슨 웃기냐 이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삶에 대한 저희의 어떻게 보면 자세와 태도와 방식 같은 거. 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이 올라왔으니 이제는 이런 내면적인 성숙도 같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자, 리스펙입니다. 저 그렇게 될 건 50살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